자, 그럼 이제 SQL 쪽에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고급 데이터조의 두 번째, 서브쿼리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제 두 단원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 지금 받으신 PPT는 서브쿼리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브쿼리라고 하는 문법은요, 다른 SQL문 내부에 중첩돼서 쓰이는 셀렉트문이에요. 주로 조건 비교, 값 추출, 필터링, 집계 기준 제공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 써요. 뭐 예를 들면은 1학년 학생의 평균 키보다 큰 학생은 몇 명인가? 그럼 1학년 학생의 평균 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 셀렉트문이 먼저 실행돼서 외부 쿼리의 값을 전달을 합니다. 서브 쿼리는 유형에 따라서 단일값 또는 리스트나 테이블 형태로 반환이 가능해요. 이게 서브 쿼리가 구문은 더 명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서브 쿼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은 조인문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서브 쿼리가 처리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서브 쿼리는 진짜 내가 SQL 짜다 안 되겠으면 그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서브 쿼리가 더 쉽다고 서브 쿼리를 먼저 쓰면은 프로그램 성능에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실습 데이터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쿼리문 날려봤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이거를 나중에 수업에 이거를 접목을 해볼까 안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제가 작년 말에 했었던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 데이터 건수가 16만 건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조인 조금 잘못 걸면은 셀렉트 처리 결과가 5초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게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눌렀는데 웹페이지가 5초 동안 벽돌이 되는 거야. 검색 결과 셀렉트 하는데 5초가 걸리면. 승질 급한 사람은 마우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셀렉트문의 결과는 무조건 1초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1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해야 돼. 셀렉트문을 다시 만들던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튜닝을 하던지 해갖고 데이터 튜닝, DB 튜닝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하던지 하고 어떻게든 속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브 쿼리는 차라리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아. 서브 쿼리는요. 실무 개발할 때는. 근데 인터넷에서 종종 찾아보세요. 그 코딩 테스트 후기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느 기업에서 코딩 테스트 후기 봤다 뭐 이런 후기 글들이 나오면은 대체로 자기네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코딩 테스트 보면은 이제 코딩 알고리즘도 있지만 SQL 코테도 해요. SQL 코테 같은 경우는 단순 조인은 거의 없더라고요. 서브 쿼리를 꼭 하나 이상 끌고 들어가더라고. 왜냐면 서브 쿼리가 들어가면 쿼리가 되게 있어 보여요. 복잡해지고. 근데 복잡한 게 실행 속도가 더 빠를까요? 단순한 게 처리 속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단순한 게 더 빠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서브 쿼리는 웬만하면 금기예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자, 서브 쿼리 유형. 스칼라 서브 쿼리가 있고요. 스칼라 서브 쿼리는 단일행 서브 쿼리라고 해요. 이게 결과가 딱 한 줄로 표시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인 서브 쿼리가 있어요.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여러 개 값을 반환을 합니다. in이나 not in과 같이 사용을 해요. 서브 쿼리 자체가 여러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줄 중에 결과가 하나라도 일치하면은 참으로 보는 거니까 in 내지는 not in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절 서브쿼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결과의 재검색이에요. 셀렉트절을 해놓고 그 안에서 셀렉트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 엑시스트 서브쿼리라고 해서 그냥 있거나 없거나 뭐 그렇게 해서 셀렉트 할 때 셀렉트 1, 프롬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인 서브쿼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셈 치는 게 낫고요. 대체로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서브쿼리 유형 중에 코테에서는 안 나오는 유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셀렉트 인투라는 부분이 있어요. 셀렉트 결과를 그대로 다른 테이블에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장바구니 내용을 결제 테이블에 밀어넣을 때 저는 자주 써요. 그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테이블 생성한 다음에 따로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서브쿼리 대표 유형은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인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 자, 스칼라 서브쿼리.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행 서브쿼리라고 그 입에 붙어 있는데 서브쿼리의 결과가 단 하나의 행으로 도출되는 경우예요. 외월절에 검색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검색 조건이 셀렉트절의 결과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셀렉트를 했는데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 그것과 일치하는 값을 갖는 애들이에요.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가장 오래된 학과의 이름과 설립연도를 출력하시오. 그럼 가장 오래된 학과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브쿼리는 가장 오래된 학과를 찾는 거예요. 디파트먼트에서 설립 연도가 최소값인 거. 그럼 요것만 실행했을 때 설립 연도가 가장 작은 게 나오겠죠. 그 연도값과 일치하는 연도를 갖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서브쿼리 안 쓰고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은 올더바이 한 다음에 설립 연도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 놓고 위에서 한 줄 추리면 돼요. 리미트 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쿼리는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분명히 우회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쿼리를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성훈 교수와 같은 직급의 교직원들. 그럼 이거는 이성훈 교수가 직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서브쿼리 말고는 답이 없어. 셀프 조인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걔는 더 복잡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을 우선적으로 쓰는 게 성능이 더 유리하긴 해요. 자, 이성훈 교수가 직급이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성훈 교수의 직급을 조회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되는 이 값과 포지션이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자, 그러면 이성훈 교수와 다른 직급을 갖는 교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느낌표 이퀄이 되겠죠. 이성훈 교수의 직급과 직급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 느낌표 이퀄이 되겠죠. (1학년) 학생의 평균 키보다 키가 큰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 자, 그러면 1학년 학생의 평균 키가 과연 얼만데? 자, 이거는 지금 서브쿼리가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평균 키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서브쿼리 써야 돼요. 서브쿼리가 집계를 끌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자, 그래서 평균 키 값보다 키가 큰 데이터. 집계를 하라 그랬으니까 카운트 걸면 되겠죠. 나중에 자바로 가면은 셀렉트절의 결과는 죄다 자바 변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짠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 SQL을 먼저 한번 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자바 변수로 갖고 와. 그 다음에 이 자바 변수를 이 SQL 문제하고 결합을 시켜서 차라리 그냥 셀렉트문을 독립적으로 2번 실행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보안이나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하던 애들은 요구사항이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든 SQL로 해결하려고 그래. 왜냐면 걔네는 코딩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에선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자바를 곁들여서 구현해서 좀 더 성능에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저는 끝까지 SQL로 하고 싶습니다. 돈이면 해결됩니다. 하드웨어 스펙을 높이세요. 돈이면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드웨어 스펙이라고 그러면은 억대로 놀아요. 하드웨어 장비값이. 코딩 잠깐 때문에 억대를 쓸 수는 없으니까 코딩으로 해결해야죠. 자, 이번엔 in 서브컬입니다. 자, 검색 조건에 in이나 not 연산자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서브컬이 결과가 여러 개의 행으로 도출되는 경우에요. 서브컬이 결과 중 하나와 일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in 내지는 not in 연산자예요. 서브컬이가 여러 줄이 나오면 in 내지는 not in이에요. 무조건. 공학관에 위치한 학과들의 소속된 학생의 이름, 학과 번호 조회. 자, 그럼 공학관에 위치한 학과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가 공학관이 학과의 아이디 값을 조회를 해요. 그럼 요것만 따로 떼서 해보면 공학관에 위치한 학과 여러 개 나오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공학관에 위치한 학과가 4개가 나와요. 자, 학과 아이디는 학생 테이블에서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라는 값으로 들어있죠. 요 값이 이 4개 중에 하나에 걸리면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in 연산자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컬럼에는 한 번에 값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쭉 조회 결과가 나오죠. 26명이래요. 자, 공학관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 자, 그러면 일단 공학관에 위치하는 학과 아이디를 다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의 소속학과 번호가 여기에 없으면 되는 거잖아. 공학관에 속해 있다라는 게 요거였으니까 여기에 안 걸리는 데이터면 되잖아요. 그래서 not in으로 건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51명이 공학관이 아닌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과목별로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가 3명 이상인 경우만. 과목별로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가 3명 이상. 요게 서브컬이에요. 자, 그러면 수강 내역 테이블에서 과목의 아이디를 조회하는데 과목별로 집계를 한 거죠. 서브젝트 아이디가 과목 아이디니까 이걸 그룹 바이 걸면은 과목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카운트가 3 이상인 거. 그런 과목에 대한 과목 일련 번호를 조회합니다. 자, 이게 요 서브쿼리가 과목별로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가 3명 이상인 과목이에요. 자,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 과목 이름과 교수 이름을 출력하시오. 과목 이름은 서브젝트이고요. 교수는 프로페서죠. 자, 그러니까 과목과 교수를 조인을 걸어요. 과목에 대한 담당 교수 아이디와 교수에 대한 아이디가 같은 거. 그럼 이거는 과목과 교수 이름을 조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목에 대한 아이디 값이 이 서브쿼리 안에 걸리는 거. 그럼 이게 수강 인원이 3명 이상인
과목이 되겠죠. 인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SQL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인서브 쿼리가 쓰이는 경우는 사실 조인문으로 대체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프로그램이 가미되면은 서브 쿼리는 얼마든지 프로그램 코드 곁들여서 해결이 가능해요. 자, 프롬절 서브 쿼리. 프롬절에 테이블 이름 대신에 셀렉트 결과를 통해서 셀렉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결과내 재검색이라고 불러요. 일단 셀렉트절을 수행하니까 먼저 결과가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상의 테이블로 보고 셀렉트를 또 하는 거예요. 프롬절 서브 쿼리는 이 셀렉트절의 별칭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 별칭을 안 쓰더라도 붙어야 돼요. 이게 좀 특징이야. 자, 1학년 학생들만 별도로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성별에 대해서 성별별로 평균 몸무게와 평균 키와 몸무게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1학년 학생을 조회합니다. select 별표 from student where grade는 1 이라고 하면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1학년 학생의 정보가 조회가 되잖아요. 자, 요거를 first grade라는 이름의 가상의 테이블로 보고 이거로부터 조회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1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수강신청 정보와 함께 학생 이름 과목명을 조회하시오. 다시 한번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셀렉트를 했습니다. 자, 요 결과와 그 다음에 수강 정보 그리고 과목 정보를 조인을 걸어서 여기로부터 학생 이름과 과목 이름을 조회한 거죠.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where 한 다음에 학년이 1학년인 것만 조회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브 쿼리를 쓸 정도의 쿼리문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조건을 걸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깔끔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브 쿼리를 쓸 정도면. 근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할 때 가장 표준처럼 나오는 예제 구조가 학과 교수 학생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던 분들 다 이 구조로 배웠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그 구조가 가장 깔끔하거든요, 명확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구조에서 제가 나름대로 좀 확장을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서브 쿼리를 수업하려고 그러니까 쿼리문이 좀 억지스러워져요. 반대로 말하면 애당초 그 DB 구조가 깔끔한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5개입니다. 자, 오전 요거까지 수업할 테니까 요거 5문제랑 그 다음에 오전에 했었던 그 연구과제 같이 식사 다녀오신 후에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진행해 보시고요. 테이블 생성 과제는 요 이후에 오후 시간 좀 진행되는 거 봐서 체크할게요. 제가 봐서 오늘 오후에 좀 해도 될 것 같아요.